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꼰대라는 뜻을 정확히 아시나요? 꼰대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을 비하하는 말로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 새롭게 해석하게 된 단어입니다. 제가 사연을 첫 줄부터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제 시누이 때문인데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 시어머니에게도 당하지 않은 시집살이와 갑질, 꼰대짓을 당하기만 하다가 결국 시누이의 선을 넘는 행동으로 인해 지금은 거의 남처럼 지내게 된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듣다 보면 중간중간 화가 나거나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저는 남편과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착했지만 진지할 땐 진지했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카리스마가 남들보다 훨씬 넘쳤습니다. 저 또한 그 모습에 반한 거였죠.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서도 큰 반대 없이 저희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우리는 초고속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답니다. 결혼 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은 여느 때보다도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었고 시부모님도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모든 게 완벽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을 하니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금방 수포로 돌아가 버렸고 시어머니에게도 당하지 않은 시집살이를 결혼 한 달 만에 시누이에게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트집을 잡았고 특히 남편이 없을 땐 더 심하게 저를 잡았어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편하게 할게. 굳이 호칭 붙여가면서 너보다 뻔히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접받을 생각은 아니지, 옳게? 네, 그럼요. 말 편하게 하세요, 형님. 그런데 무슨 할 말 있으세요? 다른 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다면서? 엄마한테 들어보니 고급 일식집으로 예약했다던데 맞아? 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밖에서 처음 대접하는 식사인데 비싸고 좋은 걸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왜요, 형님? 다름이 아니고 나도 그때 같이 먹을까 하는데 나도 일식 되게 좋아하거든. 이왕에 우리 부모님 사드리는 거면 나도 같이 먹는 게 분위기도 훨씬 좋으니까. 어때? 그게요, 형님. 저희가 이미 예약도 다 해놨고 자리도 네 자리뿐이라 아마 함께 앉아서 식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랑은 따로 식사하는 거 어떠세요? 아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 아직 시간 이틀 남았으니까 식당에 전화해서 자리 하나만 더 예약해. 그게 뭐가 어렵다고? 형님, 사실 코스 요리라서 값도 많이 나오고 저희가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을 쓸 만한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따로 대접하면 안 될까요? 야, 그까지 돈 얼마나 한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밥 한 끼 먹자는데 그것도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야? 필요 없고 아무튼 예약 무조건 해. 나도 시간 맞춰서 식당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알겠어요. 우선 저도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처음엔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시집을 못 가서 생긴 노처녀 히스테리인가 했어요. 뭐 아무튼 꾸역꾸역 가겠다는 신우를 제가 뭘 어쩌겠어요. 돈을 들여서 결국 한 세트를 더 주문했고 결국 같이 앉아서 먹게 되었는데 음식을 먹는 내내 이건 맛있고 이건 맛없고 이런 데서 코스 요리 먹을 바에는 차라리 레스토랑을 가네마네 하면서 별 꼴 보기 싫은 행동은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과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다들 한 소리 하더군요. 옳게. 앞으로 식당 좀 잘 알아보고 예약해.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그 값을 못하네.
내가 요리해도 이 정도는 다 하겠다. 괜히 입맛만 버린 것 같아서 좀 그렇네. 입맛에 잘 안 맞으셨어요? 그래도 나름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고 평점 좋은 곳으로 온 건데 다음부터는 좀 더 잘 알아보고 예약하도록 할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고 다음부터는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거기로 가. 내가 또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은 아니라서 웬만하면 너보단 내가 더 잘할 거야. 너는 괜히 비싼 밥 얻어먹고 그게 무슨 신뢰되는 말이야? 네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맛있게 잘 먹었어. 그러니까 넌 아무 말 하지 말어. 그래 누나. 원래는 우리끼리 먹으려던 건데 얻어먹었으면 입맛에 안 맞았더라도 그냥 잘 먹었다고 한마디 해주면 안 돼? 사람 무한하게 왜 자꾸 트집을 잡아? 내가 또 언제 트집을 잡았다고 그래? 옳게. 내가 옳게 불편하겠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편하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요. 저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괜찮아요. 거봐, 괜찮다잖아.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걸로 삐지면 초등학생이지. 아무튼 오늘 잘 먹었어. 나중에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내가 추천하는 곳으로 가자. 알겠지? 솔직히 화도 나고 기분이 나빴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싸우는 건 피하고 싶었기에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형님과 따로 식사는 웬만해선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연락하면서 지낼 친구도 없는 건지 항상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서 쇼핑 가자, 밥 먹자,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가자 하면서 심부름꾼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물론 돈도 본인은 내지 않았고요. 당연하게 모든 것을 대접받아야 한다는 마인드가 뇌리에 박혀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제 돈으로 즐길 걸 다 즐기고서는 공주처럼 행동했습니다. 저 형님, 아까 쇼핑하신 거 돈 15만 원 나왔는데 그것만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밥은 제가 산 걸로 할게요. 뭐? 참나, 너 진짜 웃긴다. 겨우 15만 원 쓴 거 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해? 너 솔직히 시집올 때 혼수도 하나도 안 해왔으면서 우리 시댁 식구들한테 이 정도 쓰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서 못 배워먹은 행동을 하니? 저 형님, 혼수 문제는 결혼 전에 이미 두 집안에서 합의를 보고 안 한 거예요. 남편도 저희 집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겨우 15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사정에 15만 원은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 나랑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어?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빌붙는 걸로 보이니? 나도 돈 있어. 그런데 네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편한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더 참 말을 섭섭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형님,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이번 건 제가 그냥 사드릴게요.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지. 얼굴 붉히는 일 없고 얼마나 좋아. 괜히 기분만 잡쳤네. 나 집에 갈 거니까 얼른 택시비나 줘. 만나기만 하면 돈이란 돈은 전부 쓰고 기분은 기분대로 잡치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싶기도 했지만 남편 성격에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특히 이런 모습을 시부모님한테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아무리 진짜 딸처럼 여겨주신다고 해도 진짜 딸과 저를 어떻게 동등하게 대해주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알려지게 되면 제가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생각에 앞서 묵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누이의 갑질은 더 심해져 갔고 남편 몰래 깨지는 돈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옳게. 우리 오늘 엄마 모시고 같이 마사지라도 받고 올까? 요즘 온몸이 너무 뭉치고 찌뿌둥한 게 마사지 받으면 나아질 것 같은데. 아, 이번엔 형님이랑 어머니랑 두 분이서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랑은 나중에 같이 가요, 형님.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이미 엄마랑은 이야기 끝나서 준비하는 중인데. 잔말 말고 와. 시댁 식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지 네 친구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니?
얼른 준비하고 사거리에 있는 피부 마사지 샵으로 와. 알겠지? 늦지 마라. 반협박적인 형님의 태도 때문에 할 수 없이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고 피부 마사지 샵으로 갔습니다. 사실 결혼식 준비 때문에 한두 번 간 것 말고는 없어서 가격이 잘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장난 아니게 비싸더군요. 사실 저는 마사지를 받든 안 받든 상관도 없었고 솔직히 그 돈 내고서 받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형님, 너무 비싸기도 하고 사실 전 피부 마사지든 전신 마사지든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책 읽고 있을 테니 어머니랑 두 분이서 받고 오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받지 그래? 엄마한테는 이미 우리가 다 계산했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는 안 받고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받고 나오세요. 우선 선불 계산은 제가 할 테니까 받고 나오시면 저한테 계좌로 보내주시겠어요? 뭐? 그걸 왜 내가 내? 나 돈 없어 올케. 그리고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마사지 해드리는 건데 돈이 아까워서 그래?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제가 어머니 마사지 비용은 낼게요. 형님이 받으신 건 형님이 내주세요. 그럼 됐나요? 아니 참,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선수구나. 누군 내주고 누군 안 내주고 나는 시누이라 차별하는 건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안 받고 그냥 갈래. 부자부자하니까. 알겠어요, 형님. 제가 다 계산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 보세요. 어머니 기다리시겠어요? 엄마한테는 너랑 나랑 반반씩 냈다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 맞추자. 실수하지 않게 표정 관리 똑바로 잘하라고. 알았지? 그리고 우리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 줘야 한다? 매번 이렇게 저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자기한테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더니 저를 물주처럼 어디든 데려가려고 하더군요. 물론 시댁 식구와의 사이가 어색해지고 미움받기를 극도로 싫어해서 거절하지 못한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형님이 막무가내로 저를 끌고 가려고 하거나 이상한 부탁을 하게 되면 조금씩 거절을 하는 연습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올케, 지금 집에서 할 일 없지? 다름이 아니고 근처에 맛있는 소고기집 오픈했다고 하더라고. 점심이나 함께 먹자. 준비하고 나와? 아, 형님, 어쩌죠? 오늘은 제가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미뤄서 이번엔 미루기가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혼자서 드셔야 할 것 같은데. 뭐? 고깃집을 어떻게 혼자 가니? 창피하게. 그러지 말고 그럼 그 친구랑 같이 오면 되잖아. 나 소고기 먹고 싶단 말이야. 잔말 말고 나와 얼른. 정말 죄송해요, 형님.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나중에 꼭 저랑 같이 먹어요. 이만 바빠서 끊을게요. 나중에 봬요, 형님. 여보세요? 야! 처음으로 신우의 갑질에 대응했고 제 모습에 형님도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죠. 생각보다 열이 많이 받았는지 카톡으로 이런저런 장문의 글을 써서 저한테 보냈지만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형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잠도 못 잤다면서 말이에요. 너 어제 형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 마음대로 끊고 약속 미루고 같이 밥이나 먹자는데 그걸 그렇게 무시하냐? 형님, 어제는 저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님하고야 점심으로 소고기 먹는 게 다였지만 저랑 친구는 둘이서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랑은 있어도 별 좋은 게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와, 이제 본색이 슬슬 드러나는구나. 됐어. 넌 이제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 형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올케는 나도 필요 없어. 휴대폰 너머로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형님의 울음소리에 저는 너무 당황했고 내가 한 행동이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나, 그렇게 상처가 되었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대로 완전히 어긋나 버릴까 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형님에게 사과를 하고 말았죠. 형님, 우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크게 상처받으셨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다 죄송해요. 앞으로 부르면 잘 나갈게요. 그러니까 화 푸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나 정말 옳게 안 볼 거야. 한 번만 봐주는 거니까 앞으로 행동 처신 똑바로 해. 나 한 번 마음 상하면 평생 가는 사람이니까 조심하라고. 알겠니? 알겠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 조심할 테니까 기분 푸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죠. 이제는 완전히 저를 종부리듯 부려먹었고 시어머니에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저와는 친언니 동생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더군요. 게다가 가끔 저한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준다면서 어머니에게는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 놓았고 저에겐 시부모님 앞에서 입조심하라며 협박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형님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형님은 남자친구가 생기자 저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나 이번 주에 남자친구랑 같이 바다 보러 가기로 했는데 10만 원 좀 줄 수 있어? 형님, 저도 이번 달 빠듯한데 5만 원 정도만 드리면 안 될까요? 요즘 지출이 많았어서 메우기도 힘든 상태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100만 원 달래? 겨우 10만 원 달라는데 왜 이리 궁상맞게 그래? 됐고, 내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5분 안에 입금해. 알겠지? 처음엔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빌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저에게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심지어 부탁하는 것도 당연히 자기 돈을 쓰듯이 말이에요.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온천 여행 가기로 했거든? 경비가 1인당 40, 5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다음 주 금토일 다녀오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미리 내 계좌로 돈 좀 넣어둬. 알았지? 형님,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형님이 남편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어렵게 숨기고 돈 드린 건데 이렇게 큰 돈은 남편도 금방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건 네가 알아서 잘 둘러대야지. 그것까지 내가 코치해줘야 하니? 하여튼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하는 게 없어요. 됐고, 아무튼 나한테 피해 없도록 처신 잘하고 돈은 무조건 입금해. 안 그러면 나 혼자 여행 못 간단 말이야. 형님, 형님도 직장 다니시고 돈 버시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저한테 이렇게 달라고만 하세요? 저희도 부자가 아니라서 겨우 먹고 살아요. 저희 사정도 좀 봐주세요. 네? 넌 그래도 결혼을 했잖아. 나도 시집 가려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평균은 뭐야 시집 갈 거 아니야. 내가 돈 못 모아서 시집 못 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잔소리 말고 돈이나 보내. 알겠어요. 대신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형님. 저도 더 이상은 못 보내드립니다. 아셨죠? 참, 50만 원 가지고 되게 까칠하게 구네. 그래, 알겠다. 나도 더러워서 말 안 한다, 이제. 할 수 없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50만 원을 보내드렸고 이제 못을 박아놨으니 더 이상은 저한테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님은 저에게 더 큰 액수의 돈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올케, 이번에 남자친구랑 같이 제주도 여행 3박 4일로 다녀오기로 해서 그러는데 내 계좌로 100만 원만 좀 보내줘봐. 가고 오는 비행기 값은 우리가 다 계산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형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친구분들이랑 함께 가셨던 온천 여행 경비 드리는 게 마지막이라고요. 그런데 약속도 안 지키시고 오히려 100만 원 달라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야 그랬지.
그런데 이번에 우리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이라 꼭 챙겨야 해서 그래. 요즘 남자가 혼자 다 내는 시대는 지났잖아. 똑같이 반반씩 내야 나도 마음 편히 잘 쉬다 올 것 같아서 그래. 진짜 마지막으로 10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돼? 진짜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그래도 그건 안 돼요, 형님. 저희 살림에 100만 원은 말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형님 일은 이제 형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도 너무 힘드네요. 평소엔 잘만 도와주더니 어이가 없네. 그래, 알겠어. 당장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 전부 네 계좌로 싸줄게. 그동안에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니? 정말 미안하게 됐다. 형님, 제발 그렇게 말하지 좀 마세요. 왜 모든 책임을 다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부담을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형님한테 드린 돈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한테 줄 그 돈으로 차라리 남자친구랑 여행 다녀오세요. 됐어. 이렇게 형님 취급도 못 받고 있는 나를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너랑은 다신 안 본다고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형님. 알겠어요. 알았다고요. 지금 바로 100만 원 보내드릴게요. 대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이젠 저도 방법이 없어요. 남편한테 전부 말하고 시부모님께도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 알았다.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게. 고맙다, 올케. 그렇게 저는 또다시 형님께 돈을 주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하게도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다시 돈을 요구하더군요. 이번엔 더 큰 금액으로요. 무려 500만 원. 갑자기 카페에서 저를 다 보자고 하시고 어쩐 일이세요? 여행은 잘 다녀오신 건가요? 그냥 형님이 옳게 보고 싶어서 불렀는데 이유가 굳이 필요해? 여행은 그저 그랬어. 돈을 좀 더 썼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가기로 했지 뭐. 네,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용건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김장해야 돼서 좀 이따 어머니랑 같이 시장 가기로 했거든요. 아, 벌써 김장할 때 됐나? 아이고, 올케랑 우리 엄마가 고생 좀 하겠네. 그럼 용건만 간단히 말할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돈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진짜 마지막이라고 해서 저한테 받아가신 돈이 얼마예요? 저랑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시기로. 나야 뭐 너한테 이렇게 빌빌거리는 게 좋아서 그래? 걱정 마. 이번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니까. 500만 원만 좀 빌려줘봐. 올해까지는 힘들더라고. 내년까지는 무조건 다 갚아줄게. 됐지? 아니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형님, 오늘 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해도 안 받을 겁니다. 뭐? 아니 이게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버릇없이 어디를 일어나? 당장 앉으라고. 형님도 정신 차리세요. 저한테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시부모님이랑 제 남편이 형님 이러는 모습 보면 아마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사세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형님. 저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거기 안 서? 야! 야!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선을 긋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뒷일이 상당히 피곤해질 것 같긴 했지만 이대로 살다간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 후 형님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고 카톡이나 문자도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댁으로 김장을 하러 갔죠. 어머니와 함께 재미나게 수다를 떨면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잔뜩 흥분한 상태의 형님이 저한테로 성큼성큼 다가와서 있는 힘껏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내가 아주 우스워 보이지? 어디서 감히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따위로 무시를 하고 가? 진짜 내 손에 죽어봐야 정신 차릴래? 어? 어머머머머머. 이게 미쳤나? 어디서 사람 뺨을 때려? 우리 지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얘 뺨을 때리냐 말이야? 이게 아주 사람 슬슬 약 올리게 하더니 지 혼자 착한 척 잘난 척은 다 하고 다녀. 아주 재수없고 싸가지가 하나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형님, 어머니도 계시는데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이고, 지영이 괜찮니? 뺨이 벌겋게 부어올랐네. 이걸 어쩌면 좋아. 전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게 끝까지 착한 척이네? 저번처럼 윗사람 무시해봐. 감히 니깎게 뭔데 나보고 정신 차리라면서 훈계질이야. 혼자 할 말만 하고 버릇없이 일어나서 가버리더니 전화에 문자도 전부 다 무시하고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라고 가르치든? 이게 미쳤나? 너 어디서 그런 말을 해? 당장 그만하지 못해? 지영아, 너 오늘 이만 집으로 가렴. 나머지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응? 아니요, 어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 제가 돈 안 줘서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10만 원, 그 뒤에는 점점 액수가 늘더니 50만 원, 100만 원, 심지어 엊그제는 500만 원을 달라면서 저한테 징징거리더라고요. 저게 미쳤나? 너 입 안 닥쳐? 진짜 죽고 싶냐? 어머니는 그동안에 모르셨겠지만 형님이 어머니 몰래 저 불러서 본인 밥값, 쇼핑값, 네일아트, 피부샵 등등 여행 경비까지 제가 몽땅 냈어요. 없는 살림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심지어 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면서 협박까지 당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500만 원은 정말이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못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제 뺨을 때리시네요. 어때요, 어머니? 형님 말대로 제가 진짜로 잘못해서 맞은 걸로 보이세요? 이런 천하의 몹쓸 년 같으니. 내 딸이 그렇게 나쁜 년은 아닐 줄 알았는데.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저거 다 자기가 나 좋아서 내준 건데 괜히 저러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다 갚으려고 했단 말이야.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해봤자 형님만 추해질 뿐이니까요. 너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창피를 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린 말 했냐고. 입 다물지 못해? 너 당장 지영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엄마 미쳤어? 내가 어떻게 저런 애한테 무릎을 꿇어. 엄마한테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해. 못한다고? 그래라 그럼. 사과하기 싫다는 사람한테는 답이 없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안 하겠다며 고집을 피우는 형님을 보고는 어머니는 김치 양념에 들어있는 대야를 번쩍 들어올리시더니 형님 머리와 얼굴에 부어버리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형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피할 새도 없이 몽땅 맞았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엄마 정말 미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처럼 인간 말종짓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더 빠르거든. 사과하기 싫다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내 분이 좀 풀릴 것 같아서 그랬다. 어쩔래? 이 천하의 못된 년 같으니라고.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나는 엄마 딸이고 쟤는 그냥 며느리야. 그런데 어떻게 내 편을 안 들고 저 미친년 편만 들 수가 있냐고. 너만 내 딸이냐? 우리 지영이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둘 중에 잘못한 사람을 혼내는 게 당연한 거지. 지영이한테 그동안에 그런 몹쓸 짓까지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뺨까지 내리치는 널 어떻게 내가 편을 들어? 그래, 둘이 같은 편이라 이거지? 됐어.
마음대로 해. 난 죽어도 저런 애한테 절대로 사과 안 해. 아니, 못해. 저게 끝까지 저러네. 주영이한테 사과할 마음 없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씻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나가. 넌 씻을 자격도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얼른 나가. 와, 엄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딸을 이 꼴로 내쫓아? 그래. 쟤한테 사과할 바엔 그냥 이 꼴로 집에 가는 게 낫다. 둘이 사이좋은 모녀처럼 김장 재미나게 잘하세요. 형님이 나가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는데 어머니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인 것 같았습니다. 묵묵히 김장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울그락불그락 잔뜩 화가 나서 들어오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방금 퇴근하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당신 왜 그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누나한테 그런 꼴을 당하고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야? 들었구나. 안 그래도 오늘 일 때문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형님이 나한테 했던 행동 때문에 어머니도 충격 많이 받으셨고 형님도 엉망진창인 상태로 집에 가셨어. 됐고, 난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어. 당신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돈 뜯어내려고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여보, 됐어. 그만해.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이 커지면 우리만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제 남편은 망설임도 없이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목소리 톤도 일정했던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같이 있던 저까지도 약간 무섭더라고요. 누나, 아까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듣고 오는 길이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우리 와이프한테 돈 빌리려고 하다가 안 빌려주니까 뺨 내리쳤어? 다 알면서 왜 물어봐? 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왜 다 걔만 감싸고 돌아? 내가 걔 뺨을 친 건 순전히 돈을 안 빌려줘서가 아니라 내 말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깔본 행동 때문에 그런 거야.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럼 허구한 날 양아치처럼 돈 빼앗아가고 심부름 시키면서 갑질하는 사람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해? 그동안에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을 거 생각하면 복창이 터져버릴 것 같아.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와이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어?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당한 그년 잘못도 있지. 애초에 부탁 같은 거 안 들어줄 수도 있었잖아.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 내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 보니 네 와이프도 보통은 아니다, 야. 제발 닥쳐. 아직도 자기 잘못은 없고 무조건 남 탓이지? 당장 와이프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나도 평생 누나 얼굴 안 볼 생각으로 지금 전화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누나가 우리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면 무시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웃긴다 너. 네가 언제나 나를 아주 잘 챙기던 동생이었던 것처럼 말한다. 됐거든? 나도 너희처럼 싸가지 없는 남동생의 재수없는 올케는 없는 게 훨씬 나아. 그래,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내 와이프한테 2번 다시 함부로 대하지 마.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눈하고 뭐고 다 필요 없이 확 엎어버릴 테니까. 진짜 너도 미쳤구나. 누나한테 못하는 말도 없네. 싹 다 엎어버리겠다니. 나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못할 것도 없지. 누나가 우리 와이프 뺨 때렸다는 소리에 눈이 뒤집혀서 당장 가서 똑같이 해주고 싶었지만 와이프 때문에 이번엔 참는 거야. 2번은 절대 봐주지 않을 거라고. 이젠 하다 지 누나까지 때리겠다고 대들다니. 너 이러는 거
엄마랑 아빠가 하시면 거품 무신다? 알아?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셔도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거 알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겠니? 그걸 아는 사람이 그따위로 행동하고 다니냐? 그럼 우리 와이프는 너한테 그런 짓 당했다는 거 장인 장모님이 하시면 슬퍼하실 거라는 생각도 안 해보고 일 저질렀어?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누나를 보니 정말 질린다.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 그렇게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한참을 씩씩거렸죠. 시어머니와 같이 저한테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로 형님은 저에게 개인적인 일로 연락을 하거나 불러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댁 행사나 명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더라도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물론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아직까지 매섭긴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때문에라도 저한테 허튼 짓은 두 번 다시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올림으로 인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시누이의 행동에 대해 다른 분들도 많은 욕을 해주기를 바랬고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얄밉게 행동하는 형님을 보고 있자면 나이고 뭐고 싹 다 상관없이 한판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다행히 이런 부분들을 남편이 캐치해줘서 제가 형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같이 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조금은 풀리면서 기분이 나아지거든요. 사연을 마치기 전에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형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 그동안에 저한테 했던 시집살이와 꼰대짓을 이제 다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열받으시죠? 매번 만날 때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매서워서 항상 신경이 쓰였답니다. 하지만 이젠 형님이 무섭지 않아요. 사이도 멀어질 만큼 멀어졌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 더 이상 걱정되지 않거든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그 못된 마음을 고쳐먹고 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게요. 부디 더 추해지시지 마시고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저랑은 물론이고 제 남편이랑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즘 시집가려고 돈 열심히 모으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엔 돈이 우선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건 알고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시어머니께도 이 글을 빌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어머니에게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물론 형님 때문에 상처도 받고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우리 딸이라고 해주신 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을 맴돌고 있네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며느리라고 차별하지 않고 자식같이 똑같이 대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저와 함께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만큼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꼈던 거지만 모든 가족들과의 사이를 항상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은 저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혼자 애써도 상대방이 노력 없이 그저 대접받으려 하는 마음뿐이라면 그 관계는 절대 좋아질 수 없을 테니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 역시도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하면서 거절할 건 거절하고 선을 지켜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면서까지 가족의 관계를 위해 혼자서만 힘들게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